이제 선형 모델 실습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선형 모델로 학습시키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딩 설명에서 그 코딩을 실제로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코딩 설명과 팁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실행시키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인터넷을 반드시 켜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바로 켜지실 수도 있고 혹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가속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 인터넷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는 가속기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등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넘파이와 판다스를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train x, train y, test x, test y로 분리해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사실은 특정 주소로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 쉐입은 이렇게 train x가 6만 개의 데이터, 28과 28에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train y는 레이블이니까 1차원 데이터입니다. 1차원은 0부터 9까지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6만 개 있습니다. 테스트의 경우도 28by 28이 10,000개, 그리고 테스트 y에는 역시나 레이블이니까 레이블이 10,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필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을 해서 이미지를 임포트 하고요. train x를 x의 0번째, 즉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이미지라는 변수로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미지를 from array를 통해서 array에 있는 것을 이미지로 변환시켜 줍니다. 원래 이게 numpy 데이터이기 때문에 numpy array를 이미지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이게 28by 28, 즉 28by 28은 흑백이라는 것이고, 만약 컬러라면 28by 28 by 3까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흑백이기 때문에 모두 L로서 흑백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숫자 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레이블인 train my 값도 확인해 보시면 숫자 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0번째 말고 다른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0 대신 다른 숫자를 넣고 그림을 그려보시고, 역시나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두 개 일치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입니다. 즉 6만 곱하기 28 곱하기 28인데 6만은 사실 개수니까 데이터 하나하나만 보면 28by 28의 2차원 데이터죠. 그걸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1차원으로. 그러면 6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자동 계산이죠. 28by 28을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28 곱하기 28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28 곱하기 28이 되어서 그것을 또 다른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인 크기를 1로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255를 나눠주면 모든 위치의 값들을 다 25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numpy의 계산 특징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처리까지 끝납니다. 전처리가 끝났으니 이제 모델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델은 케라스에서 시퀀셜 모델을 불러오고 덴스 레이어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모델 설정은 일단은 MD의 시퀀셜을 불러와서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인풋은 28 곱하기 28 크기, 그리고 아웃풋은 이게 0부터 9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10개의 출력층, 그리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로 잡습니다. 소프트맥스로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아웃풋이 10개,
입력이 사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7850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바이어스 10개까지 해서 7840 곱하기 더하기 10개 이렇게 됩니다. 자, 모델 학습을 위해서 컴파일은 여기서 끝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옵티마이저는 SSD 그리고 매트릭스는 ACC를 사용합니다. 전용 모델이라 학습은 30번만 시켜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해보시면 됩니다. 16, 32, 주로 이진수를 많이 사용하지만 100, 10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숫자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플릿도 대충 0.2 정도면 충분한데 0.1이나 0.3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시라는 것은 처음에 학습의 감을 잡을 때는 그냥 이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돌려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사실 어떻게 하는 결과가 꽤 좋게 나오지만 이 다돈의 실습 문제인 사이버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형 모델로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밸리데이션 스플릿까지 잡아줬기 때문에 출력되는 값은 걸린 시간, 그리고 손실이 얼마, 정확도가 얼마, 그리고 밸리데이션의 로스, 밸리데이션의 정확도입니다.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따로 잡아주면 80%는 학습에 사용되고 20%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 검증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68%, 87%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검증용 데이터는 이것과는 다르게 87%, 88%. 이 같은 경우 검증용 데이터가 더 높네요. 이렇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비교적 학습이 잘 되고 있으면 같은 추세로 가는 거고요. 학습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추세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분을 쭉 돌려봅니다. 그러면 그 추이를 대충 볼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그래프로 그려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과정을 저장했으니까 히스토리에 ACC와 벨 ACC를 가져옵니다. 물론 로스와 벨 로스를 가져와서 그려봐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포크의 1부터 ACC의 길이만큼 그리고 그림 크기는 10,8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에포크는 ACC를 했고요. 여기 그리고 벨 ACC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ACC는 블루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액큐러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밸리데이션이 올라갑니다. 기이하게도 이것은 밸리데이션이 더 높습니다. 보통은 더 낮은데 데이터가 특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앞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유, 어느 시점 이후부터 그려봐라 하면 이렇게 X 범위와 Y 범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포크를 또 늘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배치 사이즈를 변형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시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돌려보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 끝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약 91.9%, 약 92% 정도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즉 전형 모델인데 손글씨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가중치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get weight를 써서 가중치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확인해 보면 가중치가 7,850개여서 꽤 많지만 필요한 경우 이제 가중치를 가져가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부록으로 원활 인코딩을 레이블링하는 경우, 즉 지금까지 우리가 0, 1, 2, 3, 4가 숫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원화 벡터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그냥 약간 인식을 넓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klearn의 프리프로세싱, 즉 전처리 과정에 보면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와 원핫 엔코더가 있습니다.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는 이제 바이너리니까 0,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원핫 엔코더는 말 그대로 원핫 벡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핫 OH, 원핫 인코더를 원핫 인코더로 불러오고 그 다음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여기에 피팅합니다. 피팅하니까 6만 개가 있었죠. 6만 개를 가져와서 피팅하고 그리고 트레인 Y1을 이제 피팅된 걸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변형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원합 벡터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다시 numpy 어레이로 바꿔야지 학습이 되니까 numpy 어레이로 바꿔서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레이블 바이너라이즈를 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해서 바꿔주면 역시나 똑같이 바뀝니다. 이 같은 경우에 결과가 정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수형을 바꿔줄 때는 이렇게 as 타입을 써서 정수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서 보면 이제 D타입으로 보시면 정수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똑같이 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get dummies 해도 사실은 더 편하게 사실은 원화 벡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SQL에는 프리프로세싱을 쓰지 않고 판다스에 있는 get dummies만 사용해도 사실은 바로 원화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화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화 벡터로 바꿨기 때문에 컴파일 하실 때 스파스가 빠집니다. 원화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categorical cross entropy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시킬 때 이렇게 원화 벡터로 바뀐 걸 입력하면 됩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것을 원화 벡터 하든 숫자든 뭘 입력하든 비슷하게 작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학습시켜서 결과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 그릴 때 앞에서 우리가 에포크를 일일이 지정해 주는데 왜냐하면 에포크가 1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추이만 보실 때는 그냥 0부터 시작하도록 두고 이렇게 X값 없이 그냥 히스토리만 출력하시면 이걸 그래프로 쭉 그려줍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